한정적인 본업 수입으로는 좀 아끼고 아껴도 이 빚을 빠르게 갚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빚에서 하루빨리 더 벗어나고 싶다는 분들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예전에 우아하게 살면서 돈 아끼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빚을 다 갚은 사람에게는 빛이 난다고 하면서 앞으로 빚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빚이 한번 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멈출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하고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수치심, 걱정, 불안 등의 감정, 이런 부정적인 것에도 휩싸이게 돼서 패배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영향을 받겠죠. 우선은 여러분 소비 단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와 이자율을 적어보세요. 본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카드 내역서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 가지고 있는 대출이 금융권,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카드 현금 서비스인지 꼼꼼하게 직면하면서 본인의 소비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요. 소비 단식의 첫걸음은 정확하게 팩트, 사실을 체크해 보고 불필요한 여분의 소비를 줄이고 생존을 위한 소비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은 변명을 찾아내거나 값비싼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진짜 필요로 하는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진짜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때 원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빚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이 물건을 더 원하는가? 일을 하거나 전체적인 행복감을 얻는데 100% 이게 필요한 것일까? 이것을 없앤다는 생각이 실제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목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소비 충동의 노예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매 욕구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욕구를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 일시정지,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면 우선 그냥 멈추세요. 일시정지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왜 필요한 것인지, 소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낼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깐의 멈춤이 여러분의 빚을 더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만 지나면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또 거의 모든 것은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문은 또 취소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 보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도 같이 해보면서 의사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빚 갚는 태도 10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상적인 삶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빚을 없애기로 결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비 단식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변에 알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빚 상환 계획 짜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소비 단식을 위한 근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소비 단식에 다시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은 어떻게 갚는 순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금리부터 저금리 순으로 갚는 것이고 단 금리에 상관없이 적은 금액을 먼저 갚는 게 성취감에 좋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출 계좌가 있다면 작은 것부터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해치우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짐을 줄이면서 성취 욕구를 높이면 또 나머지 잔금 대출들도 잘 갚을 수 있겠죠. 둘째는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순으로 갚는 건데요. 이는 금리 차이도 많이 나지만 여러분의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신용 점수가 좋아지면 대안대출이나 대출 갈아타기 할 때도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낮은 금융권, 3금융권부터 먼저 갚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신용대출부터 갚고 담보대출을 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은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 자가나 전세, 월세대출 자금일 텐데요.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 또 보통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니까 우선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이런 것들 갚아 나가시면서 신용점수도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곳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비슷한 대출금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은 것부터 빨리 없애는 게 좋겠죠. 대출 계좌 개수가 적을수록 신용대출이 적을수록 1금융권 대출일수록 여러분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 단식을 했고 쇼핑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상에 낙이 없다고 하는 분들, 소비 단식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빚 갚는 순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쇼핑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하신다면 쇼핑 말고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지금의 위치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재정적인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현재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좀 북돋아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말로써 부족하면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감사일기 쓰는 꿀팁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프라 윈프리도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아주 작은 걸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인생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행복해지는 마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강추드리고요. 또 돈 쓰는 것 대신에 차라리 쉬면서 그 시간을 취미로 채워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돈을 이렇게 막 소비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돈 대신에 동네 산책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공예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도 잘 챙겨주세요. 본인 스스로 잘 대접할 수 있어야겠죠. 충분히 자고 물도 자주 마시고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 챙겨 드세요. 또 큰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시간에 투자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작가들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참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혼자서 생각을 적거나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는 식인 거죠.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 큰 꿈 다시 상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소비보다는 목표를 위해 할 일들이 생기겠죠. 또 주변에 알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창피하게 알리냐 할 수 있는데 요즘 소비 단식을 하고 있다고 왜 그런 사정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사정이 좀 좋지 않으니까 소비 단식 중이니까 밖에 나가기가 조금은 한동안은 어렵다고 설명해 보세요. 진정 여러분을 아끼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런 태도를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목표를 나중에 달성했다면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빚 탈출을 위한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 한정적인 본업 수입으로는 좀 아끼고 아껴도 이 빚을 빠르게 갚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 본업을 제일 잘해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지만 빚에서 하루빨리 더 벗어나고 싶다는 분들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도 열심히 다녀야겠죠. 추가 수입이 되는 야근, 주말, 출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본업 외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부수입도 있죠.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활동도 그
해당되고요. 또 중고 거래, 집에 있는 물건들 한번 팔 것이 없나 청소해 보세요. 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환불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고, 음식, 식재료가 아끼기 위해서 냉장고 파먹기 해보고요. 잠깐의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는 겁니다. 혹시 일거리가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빚을 만약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 갚았다면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새로운 재정적인 윤리 강령. 첫째, 빚을 완전히 갚았다는 순간 긴장을 풀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는 거.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사고 싶을 때나 소비 욕구가 막 생길 때 우선 NO부터 생각하는다. 안 돼.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돈을 더 버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본업 외에도 사이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keep going이네요. 계속 전념하는 거, 계속 아끼고 챙기라는 거, 계속 또 경계하라는 거. 오늘은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 제 경험담도 일부 있지만요. 여러분, 이 책, 나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책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린 방법으로 얼른 마이너스 인생 탈출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축과 투자로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